여러분, 가끔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평범하게 생겼는데 예쁜 여자와 손잡고 걸어가는 남자 종종 보셨을 거예요. 이 남자는 돈이 많은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은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될 만한 내용으로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할 테니까 반드시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제가 항상 강조드린 것 중 하나가 사회성 있고 자존감 높은 남자를 여자들이 매력적으로 바라본다고 말씀드리죠.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장면에서 나오는 남자의 매력적인 말투를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눈치가 빠른 분들도 계실 텐데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자 A, B 두 명과 여자 한 명이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려는 상황이고, 이때 여자가 남자 두 명한테 말을 건넵니다. 참고로 두 남자는 모두 키가 180cm가 넘는 큰 체형에 속해요. 두 분은 식사하실 때 많이 드시는 편이세요? 저는 잘 못 먹어요. 저는 많이 먹는 편이에요. 아, 그런데 A씨는 잘 안 드시는데도 키가 되게 잘 크셨네요. 네? 노력형이 있고 천재형이 있죠. 자, 여러분, 이때 여자의 반응은 어떨까요? 눈치챈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대화는 최근 방영 중인 소개팅 프로그램에서 여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언어를 센스 있게 구사한다고 화제가 되어서 인기가 많아지게 된 영호라는 분의 발언이에요. 실제로 이 말을 듣고 앞에 있던 여자는 빵 터져서 크게 웃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영호라는 분에 대한 여성분들의 의견을 취합해보면 재치 있고 센스 있고 호감이 높아지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댓글이 많았어요. 대체 왜 영호님이 했던 발언이 여자들에게 호감으로 작용할까요? 자, 여러분, 비록 남자의 외모가 평범하더라도 어떻게 대화하냐에 따라 호감의 점진성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여자들마다 정도는 다르지만 이 호감을 갖게 되는 원리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끔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평소에 막 나서는 스타일은 아닌데 잔잔하게 웃기는 분들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아까 예시로 나온 소개팅 프로그램의 영호님 역시 그런 캐릭터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초반 캐릭터 형성이 이성관계에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예시로 알려드린 장면을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해보자면, 아, 그런데 A씨는 잘 안 드시는데도 키가 되게 잘 크셨네요. 이 부분에서 여성분이 B가 아니라 A한테 대화를 걸었죠.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이 프로그램 특성상 남자 여러 명이 여자 한 명을 두고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는 상황이 많아요. 그래서 대화를 서로 누가 더 많이 나누느냐, 주도권을 누가 가져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여자는 A에게 대화를 걸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B가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오히려 B는 그 틈을 캐치하고 들어갔고 이런 식으로 대화를 리드했습니다. 노력형이 있고 천재형이 있죠. B 본인은 밥을 많이 먹어서 키가 컸고, 옆에 있는 A는 많이 먹진 않지만 타고나서 키가 잘 컸다라는 사실을 센스 있는 화법으로 표현한 겁니다. 실제로 이런 재치는 많은 여성들이 좋아하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여기서 천재형이라는 단어는 남을 까내리거나 무례한 단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천재 소리를 듣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즉, 나를 높이면서도 상대까지 높이는 센스 있는 위트를 구사함으로써 재치 있는 남자 캐릭터를 형성한 겁니다. 자, 그런데 B의 재치 있는 캐릭터 형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 장면에서 A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닭가슴살 샐러드를 한 5년, 6년 이상 먹었더니 배가 작아져서 음식을 잘 못 먹는 것 같아요. 실제로 A는 몸도 좋고 키도 큰 외형을 갖고 있어요. 그러자 여자가 닭가슴살을 먹으면서 몸을 잘 관리해온 A한테 감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시 피지컬은 아무렇게나 나오는 게 아니네요. 자, 이때 B가 또 한마디 치고 들어오죠. 천재인 줄 알았는데 노력까지 하시는구나. 자, 여러분, 바로 이 포인트예요. B가 했던 멘트는 실제로 방송 프로그램에 나왔던 멘트인데, 본인의 매력과 더불어 다른 남자를 동시에 높여주는 문장이다 보니 많은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대목이 되었고, 실제로 해당 회차 방영이 끝나고 이 영호라는 분은 많은 여성분들에게 호감을 사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에요. 자기소개 때 발언도 유심히 볼만한 부분인데 압축해서 잠깐 보여드릴 테니까 잘 분석하고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 장점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저는 인기가 많아요. 자, 이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재수없다는 느낌이 오시죠? 저 발언을 하는 순간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지겠죠. 하지만 영호님은 이 문장 직후 반전 멘트를 넣었어요. 저는 인기가 많아요. 근데 그 인기가 남자분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이 반전 멘트로 본인의 이미지를 순식간에 뒤집어줍니다. 이게 바로 사회적인 매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뒤이어 이런 말을 합니다. 남중남고 공대를 나왔다 보니까 주변 친구들도 대부분 다 남자예요. 본인이 남자들한테 인기 많다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내 주위에 여사친 없다로 물 흘러가듯이 이어지죠. 즉, 이성 문제로 속썩일 일은 없다는 장점을 간접적으로 어필한 셈이죠. 특히나 결혼 정년기라면 이는 더할 나위 없이 큰 장점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다음 멘트를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여자분들한테도 인기가 있는데 어머님들한테 인기가 많습니다. 이 빌드업은 사회성과 센스가 일정 수준 이상 생겨야 여성들 앞에서 자연스럽게 선보일 수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 전자책에서 공적 자식을 낮춰야 한다, 사회성 향상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센스 있는 위트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이분이 어떤 문장을 구사하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나는 솔로 26기 1, 2, 3편에서 영호님의 멘트를 유심히 관찰해보시는 걸 권장드릴게요. 자, 그럼 반대로 매력이 떨어지는 화법도 있겠죠. 가끔 연예인들이 나오는 예능을 따라한답시고 사석에서 남을 까내리는 남성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는 절대 여성에게 먹혀들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어느 정도 매력적이고 자존감 높은 여성은 이 남자가 자신감이 없어서 만만한 사람을 까내리는 개그 소재를 활용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점차적으로 감정적 거리를 두기 때문입니다. 특히 20대 초중반에 서로 친하다고 본인의 친구를 까내리면서 개그 소재로 활용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 절대 여자한테 먹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나 어제 마술 공연 보고 왔는데 되게
재밌더라. 마술 공연 그거 눈속임 하는 거잖아. 그렇긴 한데 완전 재밌던데 나도 마술 한번 취미로 배워볼까 하는 생각 들던데. 그거 여자 꼬시려고 배우는 거 아니야? 엥? 꼭 그런 건 아니지 않아? 아, 내 친구 철수는 배워야 되겠다. 여자한테 인기 없으니까 그런 거라도 배워둬야지. 여러분은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사회성도 없고 분위기도 읽을 줄 모르는 자존감 낮은 남자 포지션으로 캐릭터가 형성되겠죠. 여기서 남자는 두 가지 짜치는 행동을 했습니다. 대중들에게 즐거움을 선물하려는 마술사의 피나는 노력을 폄하했고, 그리고 느닷없이 본인의 친구를 공격했죠. 즉 재미도 없고 분위기만 다운시키는 악플러와 다름없는 셈입니다. 이와 같은 대화 방식은 여자뿐만 아니라 동성 친구들마저 곁을 떠나게 되거나 또는 비슷한 친구들 무리끼리만 어울리게 되죠. 결국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모른 채 매력적인 여자한테 인기는커녕 남탓과 세상 한탄만 하면서 본인의 가치를 깎아먹게 됩니다. 즉 농담과 무례함을 구분할 줄 아셔야 하는데, 두 번째도 예시를 통해 알려드릴게요. 여기 남자와 여자가 대화를 하고 있어요. 미영 씨는 특별히 좋아하는 취미 있으세요? 저는 수채화 드로잉 많이 좋아해요. 오, 그래요? 평소에 그림 그리기에 관심 많으세요? 네, 관심이 많기도 하고 뭔가를 그리는 것 자체가 재밌더라고요. 오, 멋있으세요. 하시다 보니 좀 어떠세요? 점점 실력이 좋아지시나요? 네, 점점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평소에 시간 많이 할애해서 하세요? 아, 시간을 많이 쓰진 않아요. 시간을 별로 안 쓰는데 실력이 점점 좋아져요? 아, 영재라서 시간을 별로 안 써도 된다. 네, 자, 이것도 잘 보시면 절대 상대 여성을 까내리지 않죠.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센스 있는 위트를 구사한 겁니다. 이런 하나하나 디테일한 요소가 대화 분위기를 한층 편하게 만들어주고 재미있게 만들어줌으로써 호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센스 있는 위트가 안 좋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겠죠. 어떤 경우일까요? 바로 부자연스러울 때입니다. 방금 앞서 말씀드린 위트는 주기적으로 활용하고 구사해야 입에 붙으면서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는데, 여자한테 점수를 따겠다는 목적으로 너무 긴장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설프게 구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문장 자체가 뚝딱거리면서 되게 부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겠죠. 말을 더듬을 수도 있고요. 호, 혹시 영이응 지읒제? 이 남자 웃기려고 멘트 준비해왔네. 이러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트를 자연스럽게 구사하기 어려운 분들이시라면 일단 당장 사용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까지 올려드린 영상과 전자책에 공개한 전략들 중 공적 자의식을 인지하고 컨트롤하는 연습부터 차근차근 쌓아나가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 동성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부터 점진적으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위트 구사 능력을 기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좋아하는 여성을 절대로 우상화하지 않는 겁니다. 남자는 기본적으로 특정 여자를 좋아하게 되면 이 여자가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라고 착각과 오류를 만들어내게 돼요. 여러분이 먼저 확 빠져서 좋아하지 마시고 마음이 커지지 않게끔 관리하시고 기본적인 호감만 갖고 계실 수 있도록 스스로 절제를 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한 가지 간단한 팁을 멤버십 영상에 업로드 해놨으니까 참고하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호감 있는 여자도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마인드 컨트롤 하시면서 여성 앞에서 긴장할 때마다 긴장하고 있는 본인을 알아채고 제대로 인지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이후에 전자책에 안내된 공적 자의식을 낮추는 시뮬레이션을 병행하시면서 여성 앞에서 편안하게 대화하는 방식을 주기적으로 체화하시다 보면 자연스레 위트도 나오고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서 위트와 유머를 적재적소에 사용하시면 여러분은 확실히 이성으로부터 받는 대우가 이전보다 달라지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편안한 대화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사회성이 형성되면서부터 점점 매력이 높아지실 텐데요. 이러다 보면 상대방 여자와 썸 단계로 가시는 분들 또는 교제 단계까지 가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쯤 되면 의문점이 생기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건 다음 챕터에서 설명드릴게요. 선생님, 사귀기 전에야 노력해서 잠깐 보여줄 수 있다고 쳐도 사귄 이후에도 재미있는 문장을 여자한테 몇 번씩 계속 던져줘야 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너무 절망적인데요. 사실 썸 단계에서는 유머와 위트가 어느 정도 필요해요. 그래야 과하게 진지한 모드를 탈피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진지한 성격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가끔 열에 한두 번 정도는 가벼운 분위기로 대화를 주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사에 진지하면 여자들은 피곤해합니다. 인생의 동반자가 될지도 모르는데 매번 분위기가 무거운 사람이면 인생이 노잼이 되기 때문이에요. 사귄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자, 그럼 사귄 이후에는 어떨까요? 이때는 분위기가 다소 달라질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이 여자랑 사귀기 전 그리고 썸을 탈 때는 긴장감 때문에 그렇게 편안한 감정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교제 이후부터는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여자친구가 편하게 느껴지고 안정감이 느껴지죠. 그때는 본인도 모르게 농담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의도한 게 아니라 의도치 않게 농담이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실제로 와이프한테도 쓰는 방법인데요. 어려운 용어 없이 쉬운 말로 알려드리자면 어처구니 없는 반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도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자친구가 유튜브 쇼츠로 고래가 헤엄치는 영상을 보다가 여러분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현실성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헐, 고래 완전 귀여워. 자기야, 나 고래 키우고 싶어. 이때 진지한 성격을 갖고 있거나 여자와 사귄 지 얼마 안 된 상태라 긴장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갑자기 고래? 고래를 어떻게 키워? 으악, 노잼이야. 이러면 대화가 재미없어집니다. 제가 아까 어처구니 없는 반응을 쓰면 여자들이 좋아한다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저런 반응 말고 어처구니 없는 반응은 뭘까요? 자기야, 나 고래 키우고 싶어. 고래? 그럼 일단 어항부터 살까? 어항? 크크크크아, 진짜 웃겨. 이렇게 상대방이 던진 어처구니 없는 말에는 똑같이 어처구니 없는 반응을 보여주면 티키타카가 되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엄청 재밌진 않더라도 분위기를 한층 가볍게 풀어주는 센스 있는 남자가 될 수 있는데요. 제가 전자책에서 강조드리는 것 중 하나가 공적 자의식을 내려놔야 여자 앞에서 긴장하지 않고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죠. 이 유머와 위트 또한 똑같습니다. 얼마나 분위기를 편안하게 가져가느냐, 얼마나 보여지는 나에 집착하지 않느냐에 따라 대화의 퀄리티가 확연히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절에 대한 두려움도 이겨내셔야 하고요. 이와 관련된 사항은 제 전자책을 참고 부탁드리며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남성분들께서 매력적으로 변하실 수 있는 그날까지 앞으로도 양질의 콘텐츠를 선보이는 내자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